국민의힘은요, 지금 새 비대위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의총에서 당원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하지만 전국위 통과가 관건이었죠. 새 비대위 출범을 극구 반대해왔던 서병수 의원이 전국위 의장직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새 비대위 출범은 더 속도를 내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부로 전국위원회 의장직을 내려놓습니다. 제 소신과 생각을 지키면서도 당에 불편을 주거나 또 당의 지도부가 가는 방향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이 있을까 고심한 끝에 이렇게 저희 직을 내려놓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쉽고 논란이 없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구태여 어려운 길로 논란이 많은 길로 가느냐 글쎄요. 짐작에 맡기겠습니다. 자, 전국위 의장직을 내려놓은 서병수 의원, 지금 들으신 것처럼 구태여 왜 어려운 길로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면서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법원에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비대위라는 체제 말고 그 전에 이 직무대행 체제로 최고위원들과 함께 꾸려 나가도 될 건데 굳이 비대위로 가려는 걸 모르겠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의총에서 결정된 사안이니까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는 새로운 비대위 체제 일단 밀고 나가는 데는 큰 지장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밀고 나가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여론이잖아요. 이게 과연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칠 거냐 문제죠. 그러니까 꼼수에 꼼수를 계속 부리고 있어서 저는 이게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다. 서병수 지금 전 의장도 우려를 표명하면서 그만둔 거잖아요. 본인이 정말 좋아서 그만둔 게 아니라 네. 본인은 이거 걱정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본인에게 압박이 들어오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 자리를 지킬 수 없다. 그래서 그만두고 나가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이게 좋게 나가는 겁니까? 저는 쓴소리를 하고 나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겠다고 그랬어요. 서병수 의장이 그 전에 좀 어렵다. 나는 개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니까 그건 그래도 우리는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모습이 과연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칠까를 고민해야 돼요. 새 비대위로 가는 거에 할 수 있겠죠, 자체적으로. 근데 문제는 이러다가 또 지금 그 이준석 전 대표가 비대위원들에 대한 직무정지까지 신청해 놨잖아요. 거기서 그렇죠. 만약 그게 받아들여지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지금 이걸 추진하는 단체가 비대위잖아요. 네. 그 비대위의 비대위원들까지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이 돼버리면 이 모든 절차가 또 문제가 돼요. 네. 그런 상황까지 고민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무리하게 너무 급하게 빨리빨리 그리고 이준석 대표를 마치 쫓아내는 듯한 뉘앙스를 갖고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네. 국민들의 여론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지금 2차 가처분 신청했고 또 3차 가처분 신청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대변인님도 이거 걱정하지 않으셨습니까? 어차피 지금 가처분 신청 추가로 됐을 때 법원에서 인용될 가능성 높다고. 예. 그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 이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대행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면 그렇죠. 되는 거 아니냐라고 원점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게 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원에서 내려온 것은 판결이 아니라 결정이에요. 네. 가처분 인용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 내용은 물론 구관 해석이 있지만은 딱 하나입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향후 직무를 정지해달라,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건데 내용상으로는 비대위 설치가 민주적 정당성과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얘기를 했으나 저희 당이 이미 행위를 했고 비대위가 설치가 되는 순간 최고위원회가 해산이 된 겁니다. 네. 그럼 최고위원회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돌리려면요 본안 판결이 나와야 돼요. 비대위 설치 자체는 안 된다라고는 위법하다라든지 뭔가 그런 본안 판결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이미 해임을 했기 때문에 다시 그 시절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정이 있다는 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2차 가처분 이 심리 날짜가 14일로 지금 예정돼 있었는데 남부지법에. 근데 이게 지금 연기됐다고 오늘 아침 보도에 나왔거든요. 이건 배경이 뭡니까? 왜 연기가 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좀 땡겨서 해달라고 아. 추석 전에 그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저는 들었는데 아, 그래요? 만약 그게 맞다면은
지금 저희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 비대위를 출범시키는 그 날짜가 추석 연휴 전날. 즉 연기가 8일까지. 아니고 땡겨달라고 예, 예. 신청했던 거군요. 14일에 하는 것을 좀 당겨서 얘기를 해달라. 즉 새 비대위가 이제 출범된다고 할 때 그게 8일인데요. 아하. 8일에 내달라. 그래서 새로 출범할 비대위의 정당성도 법원에 의해서 좀 뭐라 그럴까요? 훼손시켜달라. 그런 어떤 정치적 주문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지도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추가 징계 가능성이 언급되기 시작했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는 윤핵관과는 끝까지 싸울 거라면서 거듭 각오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진석, 김정재, 박수영 등의 윤핵관 호소인들은 윤석열 정부가 총선 승리를 하는데 일조하기 위해서 모두 서울 강북 지역 또는 수도권 열세 지역 출마를 선언하십시오. 국민 모두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윤핵관과 그 호소인들은 그런 선택을 할 리가 만무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들과 끝까지 싸울 것이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준석 전 대표가 보여준 모습을 보면 이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더 강하게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만약에 추가 징계가 나오면 이준석 전 대표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죠. 네. 더 이제 강하게 또 싸우겠죠.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지금 좀 조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방에 내려가 있고 경북 TK 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은 왜냐하면 본인이 나서지 않아도 지금 내부적으로 계속 싸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본인이 참전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만약에 또 추가 징계를 한다고 하게 되면 물론 내부에서 또 반발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네. 하태경 의원이나 이런 몇몇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가 징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 그러면 아마 본인은 관망세로 돌아서겠지만 본인이 직접 참전해야 될 이유가 생긴다고 하면 언제든지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입장으로 서게 될 것이고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들을 향한 공격들의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 추가 징계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어요. 네. 뭐 저는 윤석 대표를 옹호하거나 이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윤석 대표를 계속 건드려서 추가 징계까지 몰고 갔을 경우에 네. 왜냐하면 지금 추가 징계라는 게 이렇게 지금 방송 나와서 얘기하고 이런 것에 대한 징계잖아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여집니다. 자, 일단 이 국민의힘 내부 혼란의 이 장본인으로 이 언급되었던 이 세력 가운데 하나인 윤핵관, 거기에 또 대표 주자인 장제원 의원이 이선으로 물러나겠다 선언을 한 이 상황이 이 앞으로 당내 혼란을 좀 수습할 수 있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오늘부터 계속 지켜보겠습니다.